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SSD 안에는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실리콘 칩 안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10년 넘게 머무를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낸드 플래시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학적 원리와 그 구조적 비밀을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낸드 플래시가 왜 특별한지 D램과 비교해 볼까요? D램은 구멍난 물통과 같습니다. 전하가 누설 전류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서 1초에 수십 번씩 다시 채워주는 리프레시가 필요하죠. 하지만 낸드 플래시는 튼튼하게 밀폐된 용기와 같습니다. 전원이 없어도 전하를 꽉 가둬둘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 덕분에 10년 이상의 데이터 보존 기간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런 철통 보안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플로팅 게이트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극 사이에 둥둥 떠있는 섬 같은 존재죠. 위쪽은 절연막이 막고 있고 아래쪽은 터널 산화막이 버티고 있어 전선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섬 안으로 전자가 일단 들어오면 평소에는 밖으로 나갈 길이 아예 차단된 물리적인 고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실리콘 기판과 절연막 사이에는 약 3.1 일렉트론 볼트라는 아주 높은 에너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비유하자면 전자는 아주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과 같아요. 상온에서는 전자가 이 높은 벽을 뛰어넘을 만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꺼도 전자는 터널 산화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안에 영원히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전자를 집어넣을까요? 이때 파울러 노드하임 터널링이라는 양자 역학적 기술을 씁니다. 게이트에 약 20V의 아주 강력한 고전압을 걸어주면 에너지 밴드가 급격히 휘어집니다. 그러면 전자가 통과해야 할 장벽의 두께가 매우 얇아지는데 이때 전자는 벽을 넘는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플로팅 게이트로 쏙 들어갑니다. 덕분에 낮은 전력으로도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되죠. 이제 전자가 갇힌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0과 1로 읽을까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가득 차면 그 전기적인 힘이 아래쪽 채널 형성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지스터를 켜는데 필요한 전압, 즉 문턱 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중간 정도의 전압을 가해보고 전류가 흐르면 데이터 1, 안 흐르면 데이터 0이라고 판독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쓰기 동작과 정반대로 전압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번엔 기판 쪽에 20V를 걸고 게이트를 0V로 두면 전하들이 다시 터널링 현상을 통해 기판으로 빠져나갑니다. 낸드는 효율성을 위해 이 작업을 셀 하나하나가 아닌 블록 단위로 한꺼번에 수행하는데 지워진 셀은 다시 문턱 전압이 낮아지며 초기 상태인 1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집 플로팅 게이트끼리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신기술이 바로 차지 트랩입니다. 도체 대신 부도체인 실리콘 지라막을 사용해서 전자를 특정 위치에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간섭도 줄고 두께도 얇아져서 위로 높게 쌓는 3D 구조에 아주 적합한 기술입니다. 평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는 이제 아파트처럼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3D 낸드죠. 채널이 수직으로 기판을 관통하고 게이트가 채널을 360도 완벽하게 감싸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구조는 수직으로 화려하게 변했지만 절연체 안에 전자를 가두어 데이터를 지키는 그 근본적인 물리학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쓰고 지울 때마다 20V라는 고전압이 터널 산화막을 때리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 산화막 내부에 미세한 결함들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 결함들이 연결되어 전자가 줄줄 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낸드의 수명이 다하는 옥사이드 브레이크다운 현상입니다.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도 미세한 누설은 일어납니다. 열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장벽을 탈출하는 디트래핑 현상 때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장된 전하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보통 10년의 데이터 보존을 보증하고 컨트롤러에 있는 ECC 기술이 실시간으로 이 미세한 손실을 보정하며 데이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셀 하나에 여러 비트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전자를 단순히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SLC를 넘어 전자의 개수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2비트를 넣으면 MLC, 3비트는 TLC, 4비트는 QLC가 됩니다.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전압을 읽어내는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해지고 전압 마진은 좁아지지만 덕분에 우리는 테라바이트급 SSD를 아주 저렴하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낸드 플래시가 전기를 기억하는 비결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절연체로 꽁꽁 둘러싼 구조적 고립. 둘째, 전자가 상온에선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 셋째,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주는 제어된 터널링 기술입니다. 결국 인간이 설계한 이 절묘한 환경 덕분에 전자가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비휘발성의 본질입니다. 결론입니다.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전자가 부족해지는 전자기하 문제 등 수많은 물리적 한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새로운 유전체 도입과 AI 컨트롤러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 벽을 하나씩 넘어서고 있죠. 비휘발성 메모리는 단순한 저장소를 넘어 물리학의 한계를 공학의 지혜로 극복해 나가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오늘 강의가 낸드 플래시라는 정교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